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숨을 골았고요. 어제 저녁부터 장맛비가 대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도 맑음과 흐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에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가? 오늘도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4.25%로 동결했고요. 이시바 총리가 한일 60주년 행사에 깜짝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대해서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특징주로는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와 에어버스, 구글과 아마존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뉴스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금융위에서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첫 원전 해체 고리 1고리가 고리 1호기가 26일이면 원안위 심사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촉각이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중소조선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젠걸음이다라는 AI가 픽한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내용, 중동 충돌로 인해서 디젤 값까지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삼성전기,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체크해 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25% 동결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반영되었던 결정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위원 9명 중에서 3명은 이미 금리 인하에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금리는 하락 추세라면서 인하 가능성을 인정하긴 했는데 다만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2차례 2번의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속적인 인하보다는 한 차례 숨 고르듯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정은 유럽 중앙은행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9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한국 대관 행사에 깜짝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시바 총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만 보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등장은 파격 행보였다라고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 상호주의 관례를 깬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총리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를 했는데 특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밀착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방일과 에이펙 회담 등 셔틀 외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중동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도울지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해결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외교 가능성을 꾸준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격 계획은 승인됐지만 보류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지층들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2주 안에 전쟁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면 미국의 조기 군사 개입 가능성도 보도할 수는 없다고 지금 외신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스페이스 X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스타쉽이 또 폭발을 했는데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엔진 점화 테스트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점화 직전에 연료 주입 단계에서 거대한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스페이스 X는 모두 다 안전하다라고 밝혔지만 10차 시험 비행은 연기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상단부의 문제가 의심이 되면서 기술력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스타쉽은 올해만 하더라도 세 번째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주 탐사 야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신사업 분야에 좀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테슬라의 주가에도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슈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에어버스와 관련된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의 흐름과 미래를 좌우하는 대형 산업 이벤트 에어쇼에서 단연 주인공은 에어버스였습니다. 사우디와 베트남, 이집트와 일본 등에서 무려 20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끌어냈기 때문인데요. 단거리 노선용 A321부터 장거리 노선용까지 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면 경쟁사 보잉 같은 경우에는 드림사이너 사고 여파로 CEO까지 행사에 불참하면서 매우 조용했는데요. 그렇다고 항공기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양사 모두 이미 2030년대 초반까지 주문은 꽉 찬 상태라고 하고 있고요. 항공업계는 역대급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에어쇼에서는 여객기보다는 방산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방과 안보 관련된 예산이 더욱더 확대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내용으로 인해서 방산 종목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네, 구글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6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구글이 사실상 패소 위기에 놓여졌는데요. EU 최고법원의 법무 고민이 이 구글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자사 앱을 강제 설치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까지 독점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역대 EU 반독점 사안 중에 최대 규모고요. 이미 EU의 일반 법원들도 구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 이 결정은 투자 위축과 함께 사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이 이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구글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구글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내용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끝으로는 아마존이 인도에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2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로 물류센터와 배송 네트워크를 전면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밝혔고요.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배송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송기사에게 과속을 경고하고 업무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시스템도 이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투자로 인해서 경쟁사인 플립카트와 릴라이언스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마존은 2030년까지 인도에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은 그 계획을 현실화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